이제 우리 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지질에 대해서 봅시다. 자, 지질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방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지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질은 물에 잘 안 녹고 유기용매, 기름에 잘 녹는 애들을 싸잡아서 전부 다 지질이라고 하는데, 이 지질의 종류 중에 하나가 너네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우리 몸에서.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를 낼까요? 1g당 9킬로칼로리를 냅니다. 단백질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낼 수 있죠. 지질의 종류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인지질이나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이 중에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 성분이 됩니다. 자, 아까 세포막의 주 성분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단백질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 그림을 보면 여기 흰색 머리에 노란색 꼬리 달린 애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인지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질 또한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이 있죠. 그래서 단백질도 세포막의 주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질도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지질이나 스테로이드,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방은 우리 몸에서 체온 유지를 도와줍니다. 배에 많이 쌓여 있고요. 얘가 단열재 역할을 해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줘요.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금지되어 있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물질, 탄수화물에 대해서 봅시다. 탄수화물은 아까도 얘기했듯 우리가 많이 먹고 있지만 그에 비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를 낼까요? 4킬로칼로리를 냅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 다 봤습니다. 첫 번째 본 단백질, 그리고 두 번째 본 지방, 그리고 지금 본 탄수화물이 있어요. 탄수화물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할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이죠. 밥은 녹말이라고 얘기하죠. 녹말의 형태로 탄수화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가 우리 입에 들어가면 침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돼요. 이것 또한 탄수화물의 형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엿당이 소장으로 가게 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게 됩니다. 포도당 또한 탄수화물의 형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 포도당이 소장을 통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이 포도당을 저장시켜 놓는데요. 포도당을 그릴 때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그려요. 우리 몸에 저장을 할 때는 이 육각형을 하나하나 저장해 놓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해 두는데요. 이렇게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된 중합체를 글리코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글리코젠 또한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리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나 설탕, 녹말, 글리코젠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핵산에 대해서 볼게요. 핵산은 용어 자체가 약간 낯설 수 있는데요. 핵산의 종류에 DNA가 있어요. DNA는 들어본 적이 있죠. 이 DNA뿐만 아니라 RNA가 핵산의 종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와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핵산 또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돼요. 각각의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DNA는요, 우리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바로 DNA에 있는 유전 정보 때문이죠. 그럼 RNA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DNA에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몸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DNA를 단백질로 바꾸어주는데 관여하는 애가 바로 RNA입니다. 그래서 RNA의 역할을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핵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배울 예정이니까 조금 이따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무기염류에 대해서 봅시다. 무기염류의 종류에는 나트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무기염류는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소량만 필요로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봤습니다. 물과 단백질, 지질, 핵산, 무기염류, 탄수화물에 대해서 봤죠. 이 중에 탄소화합물은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그리고 핵산은 탄소화합물에 속합니다. 기본 골격이 탄소예요. 하지만 물과 무기염류는 기본 골격이 탄소가 아니라서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